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실질적으로 유용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일잘러가 되는 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일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 생활이든 자영업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잘 찝어내는 사람이, 센스 있게 잘 찝어내는 사람이 결국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일을 잘하려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다 걷어내면 그러면 이제 일을 잘하는 쪽에 훨씬 더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내가 혹시 여기 속해 있지 않나? 요것만 걷어내면 그래도 평타는 친다. 이제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저희가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5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주변 정리가 안 되는 사람. 어수선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한 번 보고 난 딱 보면 사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 그게 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섣부른 짓이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요즘도 그런 자꾸 그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요. 딱 보면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이게 아주 그냥 뒤에 직업병인 것 같아요. 직업병. 그래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떤 그런 그야말로 꼬투리가 뭔가 하면요. 책상이에요, 책상. 책상 딱 보면, 이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깨끗하다고만 해서 항상 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소위 일을 정말 잘한다, 센스 있다, 이 사람은 참 이렇게 정확하다, 라는 사람 치고 책상 지저분한 건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책상을 정리를 잘 한다는 건 자기 마음이나 머릿속이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몸과 두뇌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지,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렇게는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막 그렇게 난장판을 해놓고 일을 막 잘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텐데,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주변에 물건 이렇게 막 많이 쌓아놓고 이렇게 하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리고 다이어리 같은 경우도 제대로 자기가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봐야지 내 머릿속도 정리가 되고 마음속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이제 몇 월 며칠에 그거 뭐였지? 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팀장님, 부장님 그러면서 그 날짜 탁 열어서 정확하게 써있는 내용을 탁 읽고 그날에 이런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지. 막 여기저기 막 뒤져서 그게 어디 써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일 잘한다고 하기 어렵죠. 일단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리부터 하십시오. 내 책상 깔끔하게 정리하고 포스트잇 막 붙여놓는다고 해서 그거 잘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포스트잇은 잘 기억하라고 붙여놓는 건데 그게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붙어있으면 사실 안 붙여놓는 것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 정리가 지금 잘 되고 있나? 내가 어수선하지 않은가? 책상, 다이어리, 책상, 서랍, 가방, 그 다음에 컴퓨터, 폴더 다 정리가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체크하십시오. 일잘러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2번째 볼까요? 2번째는요. 쓸데없는 일에 정말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회사에 가서 내가 100을 이제 에너지를 써서 어떤 성과를 내려면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일에다가 이제 에너지를 집중하고 나머지 일에는 별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야지 이제 뭔가 성과가 나오는데 쓸데없는 일에다 그 에너지를 막 80, 90씩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말로 부장님이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해? 이랬는데 그 부장님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 요즘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막 패션, 핫플레이스, 가치관, 온갖 내용을 막 구글에서 막 다 찾아가지고 막 링크 걸고 보고서를 아예 써가지고 이제 부장님한테 너무 자랑스럽게 탁 갖다 보여줬단 말이죠. 근데 부장님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걸 보고서로 쓰라고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저도 이런 데 관심이 많고 이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매출 실적 분석 보고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걸 만드느라고 그걸 아직 못해서 이렇게 되면 정말 그 부장한테는 완전히 찍히는 거예요. 그 상사한테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가장 중요한 일 뭐지? 매출 분석 보고를 잘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되고
요즘 애들은 뭘 좋아하지? 라고 부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으면, 아, 부장님, 그거 제가 조사해서 저도 관심 있으니까 제가 조사해서 보고 드릴까요? 그 목적은 어떤 거, 뭐에 쓰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뭐에 쓰려고 하는 건지를 알아야지 내가 방향을 잡으니까. 그리고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까요? 다 미리 물어보세요. 다 미리 물어보고, 육하원칙하에 다 물어보고, 그러면 제가 지금 급한 게 이거니 매출 분석 보고니까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언제까지 제가 이거 작성해서 목적에 맞춰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쓸데없는 일에다가 거의 막 그 무슨 학술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잘 보이겠다는 어떤 그런 의욕이 앞선다면 그것도 잘하고 매출 분석 보고도 잘하면 괜찮은데 이건 잘 못하고 그것만 잘하게 된다면 그럼 결국에 이제 무능한 사람 되고 쓸데없는 일에 힘 다 뺀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중요하게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때는 언젠가 이걸 확인해야 돼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매장을 갖다 이제 순회 점검을 하라고 한 거예요. 슈퍼바이저한테 위에 이제 지정 상사가. 근데 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매출이 저조한 매장에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그 매장을 직접 가서 보고 매니저랑도 얘기해보고 직원들이랑 얘기해보고 뭐 상품 이렇게 디스플레이 한 거나 이게 다 보고, 아, 이래서 이 매장이 지금 장사가 안 되는구나. 원인을 찾아내서 그걸 개선하기를 바란 거죠, 상사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이제 오늘 3군데만 가면 되는데, 난 열심히 해야지. 7군데씩 가는 거야, 7군데씩 가고, 막 돌아다니고, 지하철에 버스에 급하면 택시도 타고, 그래서 7군데 다 땀 뻘뻘 흘리면서 다 다녀왔는데, 실제로 매출이 부진한 매장에 왜 매출이 부진한지는 나는 몰라. 이렇게 되면 정말 쓸데없이 돌아만 다닌 거죠, 돌아만. 그렇게 되는 직원들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직장 생활 특히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어차피 쓰이지도 않을 일에 몰두해서 시간만 낭비하는 거, 그런 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헛수고하지 않고 내가 가치 있는 일을 노력한 거에 대해서 내가 어필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는 어떤 이런 일이 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이건 쓸데 있는 일, 이건 쓸데 없는 일. 이렇게 정말 빨리빨리 판단해서 나눌 수 있는 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일을 잘하게 되는 어떤 그런 가장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일 못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데다 기운 빼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째 뭔가 하면요, 중요도 순위 아닌 급한 순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일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또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중해서 빨리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은 뭐지? 내가 그 순서를 지키고 있나?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되면 막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 급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부터 하게 되면 결국에 나의 가치, 그다음에 나의 실적, 이런 거를 이렇게 점점 업그레이드 시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이제 A 업체하고 미팅이 있어요. 내용은 뭔가 하면 내년도 이제 샘플 발주 일정을 짜는 거예요. 서로 맞춰가지고. 그건데 그 미팅을 하느라고 지금 내일 모레 할 그 임원한테 매출 보고 회의, 그 준비를 갖다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하고는 지금 미팅이 잡혀 있는 거고, 지금 잡혀 있으니까 이 미팅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우리 쪽에 일정을 정리를 해야 그 회의에 들어가서 그 샘플 발주 일정을 같이 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샘플 발주하는 그런 일정이고, 지금 당장 급한 건 내일 모레 지금 임원한테 매출 보고하는 건데, 그러니까 임원한테 보고하는 거니까 내 위에 있는 직장 상사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팀장 아니면 막 부장, 이런 사람들 얼마나 관심 있겠어요. 그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 불러대는 거죠. 만약 김대리라고, 김대리 그거 어떻게 했어? 막 이러는데, 제가 지금 저 A 거래처 내년도 그거 일정 미팅하는 것 때문에 그 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옛날 같으면 이제 막 뭐 날아가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는 회사 없겠지만, 그러면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 직원은 지금 이 친구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도대체 중요한 일, 지금 당장 중요한 일이 뭔지 모르고 지금 저 회의에
기운을 쏟고 있는 거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는 정말 무능하고 센스 없고 이렇게 해서 윗 직장 상사들한테 막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도 순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지금 당장 급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으로 내가 하고 있나? 그 순서를 지키고 있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자, 또 볼까요? 유관부서나 거래처의 무리한 부탁을 다 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남들한테 다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거절 못하고 거의 이제 호구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다 도와준다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다음에는 굉장히 의리를 지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내 일을 협조하고 의리를 잘 지키고 하려면 내가 그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거는 해주되 내가 실력 있고 유능해야지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만 보인다고 해서 그들의 협조를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A 업체에서 그거 일정 3일만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3일만 좀 늦춰주십시오. 라고 하면 뭐 어떡하죠? 할 수 없죠. 뭐 안 된다는데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일정 A 업체 일정하고 B 업체 일정이 물려 있는 거예요. A 업체 그거 3일 그 사람들이 어떤 샘플을 나한테 보내줘서 내가 이거를 우리 회사 이제 윗분들한테 컨펌을 받아서 B 업체에다 넘겨줘야 되는 거죠. B 업체도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서 자기네들이 뭔가 디자인 작업을 하고 이럴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A 업체를 그냥 밀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워낙 좀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럼 B 업체의 시간도 3일을 까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업체의 어떤 사정을 들어줌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대단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감정들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협조도 안 되는 거고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착한 사람 되려고 민폐 끼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일 못하는 어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사정을 봐주면 나도 힘들고 주변에도 피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항상 회사에서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대하고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이제 훈련하고 계셔가지고 그런 어떤 딱 단호하게 딱딱 맺고 끊는 어떤 그런 일들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결국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어떤 거절 이런 거에 대한 재생 목록에 보면 거절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꼭 익히셔서 내가 특히 거절을 못한다 이런 분들은 몇 번씩이나 보셔서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 볼까요? 마무리 없이 이것저것 다 문어발로 이제 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문어발로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마무리하지 않고 막 이것저것 다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 위를 딱 보면 알아요. 책상 위에 노트북은 막 이거대로 해 있고, 막 여기에 이제 다른 자료, 보고서 쓸 자료 같은 거 막 산처럼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PC 모니터에는 또 딴 거 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PC 창에 막 보고서 이거 저거 막 여러 개 한꺼번에 막 다 띄워놓고 이러면 어떤가 하면. 남들 보기에는 계속 바쁘고 막 일을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그 사람 실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실적이.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해놓고 나서 다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시에 막 다 죄송해요. 문어발로 다 해놓고서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멀티태스킹 되는 사람 사실 난 멀티태스킹이야. 이건 그 사람의 착각이고요. 그거는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건 잘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일을 이렇게 만약에 리포트를 쓴다고 그러면 그거를 쓰면서 그 일에 빠져들어갈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지금 A라는 보고서를 쓰는데 집중할 시간이 필요해서 집중하는 시간을 다 들여서 집중하고 나면 거기서 금방 또 빠져나오면 B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집중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정작 일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고 집중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만 계속 낭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
그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잘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멀티태스킹에 대해서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생산성을 40%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을 성공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에요. 멀티태스킹 어떤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은 사실 우리가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에 집중해서 자, 일 끝내고 그다음 두 번째 일 집중해서 일 끝내고 이렇게 하는 일 습관, 그 사람들이 일잘러가 되기가 가장 쉬운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못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혹시 나한테 있는 습관으로 있으면 그걸 다 걷어내면 일 잘하는 사람, 일잘러가 되기에 가장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5가지 습관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한테 걸리는 게 있다면 지금 곧 걷어내고 이제 그 습관을 아예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 잘하는 일잘러가 되는 법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성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